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절대 권력 체제가 더욱 확고해지자 투자자들은 앞다퉈 중국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사실상의 독재 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어떻게 중국 사업을 이어가야 할지 예측이 힘든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최신 트렌드와 경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중심잡기. 이번 주는 최근 있었던 중국 당대회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의 순간엔 이유가 100개라도 오직 숫자만으로. 이것이 메리츠가 게임을 바꾸는 힘. 세상에 바꾸지 못할 것은 없다. 메리츠 화재.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중국에서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중국 최고의 정치 행사입니다. 정식 명칭은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로 이를 줄여서 당대회라고 합니다. 당대회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부를 선정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선거를 통해 뽑지만 중국은 국가 최고 지도자인 당 총서기를 당대회에서 선발하기 때문이죠. 사실 당 총서기는 우리나라의 경우 당대표에 불과하고 국가주석이 중국 국정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입니다만 공산당 1인 독재 국가인 중국에선 장쩌민 전 주석 이후 당 총서기가 국가주석을 겸직해오고 있어 당 총서기가 되면 사실상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22일 폐막한 20차 당대회에서는 205명의 중앙위원과 171명의 중앙후보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이튿날인 23일 열린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이를 줄여서 20기 1중전회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중앙정치국원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선발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정치국원이 1명 줄어 24명이 됐고 상무위원은 기존 7명 중에 3명이 남고 4명이 교체됐습니다. 이 중 상무위원 명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은 예고된 만큼 최고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지가 궁금했는데요. 시 주석을 제외한 6명이 모두 시 주석의 최측근, 이른바 시자주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시 주석과 짧게는 몇 년, 길게는 20여 년을 함께 일한 충신들인데요. 한 언론은 이들을 가리켜 시의 비서, 시의 칼, 시의 책사, 시의 수하, 시의 그림자, 시의 대학 동문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원이 시 주석의 충성파 신복들로 채워지자 전 세계는 한결같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적어도 한두 명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른 파벌로 채워왔던 관례가 깨졌으니까요. 이슈가 되고 있는 후진타오 전 주석의 퇴장을 놓고도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먼저 퇴장했다는 말도 있지만 자신이 수장격인 공산주의 청년단, 이른바 공청단 계파가 상무위원회에서 모두 배제된 것에 격분했다는 해석도 있으니까요. 분야별로 고루 안배하던 인적 구성도 사라졌습니다. 특히 중앙정치국 위원 24명 중에 선전선동, 안보 관련 책임자는 많은 것과 달리 경제 전문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경제 분야 전문가로 시 주석의 측근인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보일 뿐 기존 류허 부총리와 이강 인민은행장은 정치국 위원회에서 물러났습니다. 경제를 총괄해온 총리도 시 주석의 오른팔인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가 맡을 예정입니다. 사실상 경제정책 역시 시 주석이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국정 운영의 모든 것을 시 주석이 총괄하는 시진핑 천하가 완성됐습니다. 그러자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고 하는 주식시장이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죠. 시진핑 3기가 출범한 직후 처음 증시가 개장한 24일 중국 증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6.36%나 폭락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11.4%씩 하락했고 바이두는 12.2%, 메이투아는 14.8%나 폭락했습니다. 그날 밤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도 추풍낙엽처럼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알리바바는 장중 19% 이상 폭락하다가 12.5% 하락 마감했고 핀두어도어는 24.6%나 주가가 빠졌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5대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 핀두어도어, 징둥닷컴, 차이나텔레콤, 네지지 등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무려 521억 7천만 달러, 한화로 약 75조 원 넘게 증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부호들의 재산도 순식간에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24일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 하락으로 중국 부호들의 재산이 하루 만에 총 350억 달러, 약 50조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핀두어도어의 주가가 폭락해 창업자인 황정의 재산이 약 51억 달러 줄었고 마화텅 텐센트 창업자의 자산도 약 25억 달러 사라졌습니다. 중국 최고 부자로 유명한 생수업체 농부산취한 창업자인 중산사는 약 21억 달러,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도 약 10억 달러의 순자산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부자들이 더 이상 중국에서 못 살겠다고 탈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중국 슈퍼리치들이 기존에는 자신들의 재산을 관리할 가족법인을 주로 홍콩에 만들어 관리해왔으나 중국 정부가 홍콩 통제를 강화하면서 최근 들어 싱가포르
싱가포르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자산가들 일부는 미국 이민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공포에 빠진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본 이탈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4일 홍콩 항생 지수가 1994년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할 때 해외 투자자들은 후광퉁, 성광퉁을 통해 중국 본토 주식 179억 위안을 순매도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연간 누적 기준 외국인 투자가 순매도로 전환됐습니다. 2014년 후광퉁 개설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진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적지 않습니다. 시진핑 3기에 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당대회에서 당의 헌법으로 불리는 당장이 개정됐는데 여기에 시 주석의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 추진 의지가 보다 명확하게 담겼습니다. 공동부유는 모든 인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사회주의 기본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합법소득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조절하며 불법소득을 단속해야 한다. 재산 축적의 메커니즘을 바로잡겠다고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세, 상속세 등이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재산세나 부유세 개념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은 물론 상속, 증여세 또한 없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진핑 3기에는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기업들의 부담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선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테크 때리기로 불리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말 한마디 잘못한 이유로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텐센트, 디디추싱, 메이투안 등의 업체들도 저마다의 이유로 막대한 벌금을 때려맞았습니다. 시진핑 3기의 경제정책 방향을 아직 정확하게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모두 당대회의 결과를 보고 유추한 것들입니다. 일부에선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 정부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를 늘리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투자기관의 펀드 매니저도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며 투자에 관심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긴 쉽지 않지만 세계 경제 전반의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소나기도 피해가라는 말이 있는 만큼 사태를 관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 양회는 돼야 보다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차 당대회를 통해 나타난 상황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예측해본 이번 주 중심 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아쪼우찌엔